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동복의 임평순입니다. 2016년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한 해를 돌아보고 그동안 고마웠던 사람들을 또 찾아뵙고 이런 시간인데요. 올 한 해 누구보다 바쁘고 의미 있게 보낸 두 분의 경기도 의원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홍석우 의원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박순자 의원님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시켜주세요. 이제 겨울이라 그런지 해가 빨리 졌어요, 벌써. 네, 맞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도 밤이 깜깜합니다. 어떻게 감기는 안 드셨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시고 시작할까 합니다. 홍 의원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동천 출신의 홍석우 의원입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 여러분들 건강히 유의하시고 항상 즐겁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의원 박순자입니다. 경기도민들의 안녕과 또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는 경기도 의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깔끔하시네. 제 2016년이 이제 한 달 조금 남았어요. 네.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다. 두 분에게는 올 한 해는 개인적으로 어떤 한 해였어요, 홍 의원님? 개인적으로도 올해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습니다. 네. 예, 동두천 지역에는 그동안에 야당 국회의원이 있었거든요. 그게 야당 국회의원이다 보니까는 저는 새누리당입니다. 그래갖고 네. 이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부족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재정 자립도가 약한 도시일수록 중앙정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 고리를 할 수 있게끔 그동안에 연결 고리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어요. 당이 이번에 새누리당 공천받은 국회에 당선되문에 가지고 국회의원하고 소통도 자주 하게 되고 네. 지역 주민들 편하게 대할 수 있으니까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박순자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 어떤 한 해였어요? 홍석우 의원님께서도 바쁜 한 해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저 역시도 사실 바쁜 한 해였습니다. 네. 어떻게 다행히 또 우리 홍석우 의원님하고 둘 다 같이 또 경기 북부권에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임위는 물론 다르지만 그 다른 상임위를 위해서 아마 북부권의 역할이 또 다르게 있지 않나. 그 부분에서 더 열심히 또 책임감 있게 일할 것입니다. 예. 두 분 다 진짜 바쁜 한 해를 보내셨어요. 네. 자, 두 분이 이제 지역구도 사실 다르시잖아요. 네. 우리 박순자 의원님 비례대표시고 동두천이시고. 네. 근데 평소 정말 많이 친하시다. 네. 예, 인터뷰 요청을 드렸더니 두 분이 꼭 같이 해야겠다고. 누구 의견입니까? 제가 힘들었죠. 제가 선배가 들었을 때 예. 뒤도 안 돌아보고 박순자 의원 딱 찍었어요. 제가 이유가 뭡니까? 박순자 의원님은 의정부예요. 비례대표지만서도. 네네, 그렇죠. 전 동두천이고. 그러고 이제 경기 북부 의원들이 그 본회의 때 네. 수원 올 때 같이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같이 네네네. 통근버스 갔다가. 그리고 이제 그 통근버스 타고 다니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소주 한잔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의원들보다 굉장히 친해질 수 있는 공간적 시간적 여유가 많았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뭐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편하게 사람을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의원 같으면은 서로 인터뷰라도 부드럽게 잘할 수 있지 않겠냐. 나는 그런 기대감 가지고 덤볐습니다, 제가. 근데 박순자 의원님 별로 안 친하신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아닌데, 이러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동료 의원으로서 편하고 예. 참 좋습니다. 네. 예. 예, 부담 없이 얘기할 네. 수 있고 또 네.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이 또 경기 북부에 대한 또 살림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통근버스 한 2시간 동안 같이 타고 다니고. 그럼요. 그렇죠. 예, 굉장히 공감대 형성되죠. 예. 그 속에서. 예. 글쎄요. 자, 두 분 다 이제 한 1년 만에 저희 의정동북에 다시 출연하신 것 같습니다. 소선 의원으로 의회에 입성하셔가지고 전반기 의회에 누구보다 많은 성과를 이렇게 내셨는데 전반기 의회 어떠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참 기억에 남는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몇 가지는 있을 거예요. 홍 의원님 어떤 것들이 좀 기억에 남습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앞으로 경기 북부가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는 북부에 대한 분명 인프라 구축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런 것이 제가 상임위 있으면서 내가 경제실 예산만큼이라도 북부에 더 가져갈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조례를 몇 개 만들었죠. 네네. 예. 어쨌든 그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또 별명이 취임하시고 이제 부경필로 네. 별명이 붙여질 만큼 북부에 대한 어떤 뭐 경제나 뭐 인프라나 많이 신경 쓰고는 계시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또 그 의원님께서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조례안도 많이 이렇게 발의하시고 형수 의원님께서도 하신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생각나는 거 성과부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전반기 일이라면 그 125억 원이라는 우리 경기도 예산을 투입해서 성공한 아주대 중증 외상 번역센터 그 진료를 시작했고요. 네. 거기에 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많은 또 힘을 실어줬다는 거기에 또 보람 있고 네. 그것도 남부 쪽에만 또 중증 외상센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북부를 위해서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대변을 해야 되니까 경기 북부에는 또 성모병원에다 외상 번역센터를 또 유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딱 임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홍 의원님,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 의정활동 점수를 한번 쑥스럽지만 나는 몇 점이다. 전반기는 몇 점이라고 매길 수 있다. 의정 활동 점수를 매기다면 88점 정도 주고 싶어요. 88 서울올림픽이니까. 예, 예. 네. 90점 정도를 주고 싶어도 네네. 너무 이제 남들한테 높은 점수 주게 되면은 네네네. 남들한테 살짝 점수가 깎일까봐 겸손하게 88점. 88점 정도를 네네. 주고 싶습니다. 저한테는. 지난주에 어떤 의원님 나오셔서 51점 주셨는데 88점이 굉장히 하이 레코드입니다. 앞으로 뭐 조금 부족한 점수는 하반기 때 막 채워나가시면 되죠. 예, 일단은 뭐 나름대로 열심히 정책적인 것도 연구하고 네. 예산 확보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서도 행감주기라 벌써 여기서 이틀 잤거든요. 아, 주무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자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네. 사발면이라도 제가 넣어드려요.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될 것 같고요. 어승자 의원님은 어떠세요? 몇 점 스스로에게 한번 점수를? 수원에 출근을 한번 하려면 어찌됐건 뭐 아침 집에서 뭐 6시에 출발을 한다든지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좀 부담감은 있지만 뭐 굳이 점수를 준다면 네네. 그냥 좀 후하게 주고 싶습니다. 제가 구체적이세요. 굉장히 뜬금이셔가지고 글씨도 드리는 걸로.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후반기에는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네. 이제 하반기는 다 두 분 다 100점. 네. 이렇게 또 의정할 때 펼치시는 걸로 네. 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임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홍석우 의원님께서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네. 야, 이게 정말 이 먹거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자리 문제고 상임위 중점 현안 요즘은 어떤 것들을 두고 있나요? 지금 상임위에서 제일 그 쟁점 사항이 지난번까지 있었습니다. 지난번까지 뭐냐면 경기도 주식회사, 주식회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가지고 여야 간에 엄청난 힘겨루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경기도 주식회사라는 것은 이제 기술력과 어떤 정보는 있지만서도 신용도, 그러니까 대외 신용도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우수한 상품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못하는 경기도 중소기업들 위해서 네네. 경기도라는 공동 그 브랜드를 가지고 네. 이제 출시를 해가지고 네네. 중소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했다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네. 이게 출자 지분이 이제 경기도가 20%를 가지는 25%까지 차이겠거든요. 25%를 갖다가 주장한 것은 야당이었어요. 야당에서 25%를 해야지만이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가 25%가 돼야지만이 경기도 행정사무감사권을 가질 수가 있고 20%를 갖게 되면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야당에서는 행정사무를 감사할 수 있게끔 20% 갖다 주장했고 지평구에서 20%까지 하자. 그래야지만이 원만하게 자율적으로 네네. 주식회사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는 자율권 주자라고 네. 주장했는데 그때 한참 여야가 힘겨루게 했는데 또 야당에서도 이제 또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20%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끝난 거네요, 이제. 예, 그래가지고 내일 경기도 주식회사 창립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경기도 주식회사 출범하게 되면 네네네. 경기도 내에서 경쟁력은 이제 뭐 기술력도 있고 제품력도 있지만서도 네. 그동안에 판매에 애로사항을 겪었던 많은 기업들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작은 기업들. 그렇죠. 경쟁력 중소기업들. 없는데 막 경쟁력은 뭔가, 있지만서도 있는데 판매망, 판매망도 유통망이 없고, 부족한 기업. 그리고 자율력도 부족하고. 예, 예. 자, 의원님께서 이번에 또 대표 발의하신 게 있어요.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네.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산업디자인 육성을 한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주시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사회적 기업 등이 이렇게 높은 제품 제조 기술을 갖고 있지만서도 제품 디자인 능력이 부족하거든요. 네. 이런 제품 디자인 능력을 갖다가 지원을 하게끔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게끔 만들어준 거죠. 그렇군요. 예. 이것도 역시 예. 뭔가 부족한 회사들
디자인으로 탁 지원하는. 그런 제품의 그 좋은 디자인을 갖다 입혀가지고 중소기업들에 더 좋은 경쟁력을 제공해 주려고 이제 그 이런 조례를 갖다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체계적으로 앞으로 하자, 해 나가자.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일자리를 위해서 또 막 그 창업을 위해서 열심히 좀 뛰고 계시네요. 네. 박수정 의원님께서는 이제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다가 간사로서 활동하시다가 후반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로 상임위로 옮기셨습니다. 네. 상임위에서 뭐 현안으로 막 다루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어요? 해란이 이제 그 따봉하우스. 따봉하우스. 네, 따봉하우스. 또 이제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는 또 항상 이 이제 큰 해난은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100억이라는 예산으로 그 경기 가평에다가 그 환경 예방성 질환센터를 사실 건립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뭐 아토피나 이렇게 좀 환경적으로 좀 고치기 어려운 이런 질환,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네. 정말로 공기 좋고 또 쾌적한 환경 속에 아마 가평 산 속에다 예. 가평 좋죠. 예. 저도 지쳤는데 가도 될까요? 좋죠. 좋습니다. 그건 예. 진짜 고요하겠네요. 가평이 숲속에 있는 뭔가 산 속에 들어가보니까 완전히 정말로 산 속이에요. 정말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새속하고 등져 있는 예. 산 속에 있더라고요. 제가 때가만 있겨가지고. 아마 이제 잣나무 숲하고 그런 환경을 고려해서 아마 네. 그 센터 자체도 이제 그 환자들을 위해서 다 편백나무. 편백나무, 예. 그 편백나무로 그게 그렇게 아토피에 좋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이게 말씀만 들어도 막 예, 건강이 느껴지죠. 뭔가 코에 네, 이렇게 네, 신선한 맛, 네. 편백나무 향이 막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예. 목욕탕에서 만나봐가지고. 또 박수영 의원님께서는 예산개선특별위원회에서도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예. 얼마 전에 경기도와 또 도교육청 네. 본 예산안 심사가 있었던 것으로 네,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이번 예산안 심사 그럼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 또 특이사항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는 사실 그 누리과정 때문에 작년부터 지금 1년째 준 예산 체제라는 그 초유의 사태까지 사실은 벌어졌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그게 이제 2015년 12월 31일 자정까지 저희가 이제 몸싸움까지 하면서 사실 굉장히 안 좋은 모습도 사실 도민들한테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지켜야 할 또 꼭 또 엄마와 아이들을 위해서도 지켜줘야 할 또 그런 또 부분이었기 때문에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도민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어떻게 예산안이 어떻게 잘 이렇게 뭐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까지 합의 안 됐죠. 아직까지는 합의 안 되고. 아마도 그 추경 예산에도 사실 역대 그 경기도 교육청 예산 역사상 아마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추경 예산 때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사실은 삭감이 됐습니다. 네. 삭감이 되고 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신문 기사를 봤는데 아마도 17년도에도 이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똑같이 어려운 사태가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예감을 합니다. 네, 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혹시 안타깝죠. 작년처럼 뭐 12월 31일에 괜히 또 그런 여야간에 몸싸움 할 일 이제 없는 몸싸움은 그런 없으시겠죠? 사태는 서로 이제 그런 사태는 만들지 말아야겠죠. 네. 저도 작년에 그 신문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참. 자랑할 건 아니지만 제가 일부에 실려간 본인입니다. 떨어졌어요. 아이고 이거 안 돼요. 다치시면 안 돼요. 단상에서 떨어져가지고 실려갔어요. 아니, 이제 다치신 데는 몸싸움을 일부러 사실 하려고 했던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예. 정말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생기는구나. 네. 저 절실히 우리 느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제 이게 그 몸싸움이라는 게 다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니까 잘해보자고 사실은 한 잘해보자는 건데 거죠. 아직도 우리 누리과정 그 예산이 사실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도민한 사람으로서 여야가 잘해가지고 좋은 잘했으면 일책 좋겠습니다.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역구 현안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의원님께서는 지역구가 이제 동두천입니다. 경기북부의 또 대표 도시인데 동두천. 저도 근데 군생활 때 가보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꼭 해결하고 싶은 동두천의 현안. 동두천 참 살기 좋은 도시예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미군 부대가 없던 더 살기 좋은 도시인데 미군 부대가 동두천시 전체 42%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 42%요? 예.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래도 그 미군 부대가 다른 시군과 달리 다른 시군에서는 도시 한쪽에만 치우쳐 있는데 네. 우리 동천 같은 경우는 미군 부대가 도시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 미군 부대 주도로 인해 가지고
동선 발전 엄청난 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2017년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철수하게 돼가지고 네. 형태를 이전하게 되죠. 네네. 그래 한 2,000에 3,000명 정도의 포병 여단만 네. 자리를 갖다가 차지하게 되는데,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군이 떠나고 난 다음에 비행국은 어떻게 메꿀 것이냐가 굉장히 큰 어마어마하죠. 과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상권이 다 죽었기 때문에 미군과 관련된 그 지역의 상업 지역을 갖다가 상권 활성화하는 데 일단 주력을 갖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하기 힘들겠지만 단계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이제 미군들 위주로 했던 모든 그 상업에서 네. 일반 내국인들 관광객들 받아들일 수 있게끔 상권 활성화인데 상권 활성화에 우선 주력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천 지역에 그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산업단지 조성되고 있는데 그것이 30만 평 규모로 10만 평씩 단계별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근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역시 경기 북부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부에 비해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평당 분양가가 싸야 됩니다. 네. 100만 원 미만으로 평당 분양가 조성되어야지만이 분양이 가능하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100만 원대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서 일단 도에서 50억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네. 그래서 확보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평당 분양가 100만 원 이하로 분양시키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현안 사업은 경기도 기술학교가 있거든요. 화성에. 네네. 화성인데 예, 그게는 전부 도비 지원해가지고 교육비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 산업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과가 있냐면 자동차 정비라든지 컴퓨터 관련된 학과라든지 아니면 용접, 특수용접 가르치는 그런 과가 있는데 굉장히 취업률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계통 갖다가 경기 북도에도 만들어 달라. 제가 요청해가지고 올해 용역비 1억 5천만 원 세워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내년도에 10개월간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경기 북도 동철 중심으로 한 지역에 경기도 북부 기술학교를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학교요? 예. 그 취업률이 정말 좋다고. 취업률 거의 90% 이상입니다. 예, 저도 취재를 한두 번 나가봤는데 굉장히 모범학교라고 소문이 일단은 참 뭐 많습니다. 정규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예, 예.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40, 550 세대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도 재취업이나 그러시더라고요.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아마 경력 단절이라는 얘기 경력 단절이라는 얘기 안 나오게끔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에도 예, 예. 추진을 하시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그 의원님께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예. 지원 사업비 예. 180억 원을 확보하셨다고 이렇게.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요. 네. 이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고 어떤 사업? 그 180억이 뭐 많은 건 아닙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요. 그동안에 시에서 추진하려고 사업 중에 도에서 매칭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다음에 매칭을 못한 부분을 받아낸 거거든요. 180억 중에서 이제 117억은 시가지 우회도로, 그러니까 동천 시내에 들어올 때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네, 우회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및 변전소에서 부처곡에 간 사업비에 투자될 것이고, 그다음에 63억은 동부천 역세권 도로 사업을 만드는데 투자될 것입니다. 역세권은 동천에 중앙역이 있거든요. 네. 중앙역을 갖다가 지금 4차선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동천에 제일 큰 역인데 불구하고 2차선으로 돼 있어요. 그 4차선 넓혀가지고 시간을 재정비하려고 하는 사업에 쓰여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계획이 또 나와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동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까 박수영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도 크게 또 네, 같은 열심히, 경기북도 예. 또 의원으로서 좋으시죠? 그럼요. 박수영 의원님께서는 이제 비례대표이세요. 네.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또 기반으로 의정부를 네. 또 기반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자, 의정부. 우리 박 의원님께서 사랑하는 의정부 지역구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전에 전 경기도 비례니까 지역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또 그건 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예.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구에도 우리 새누리당 경기도 의원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네. 지금 의정부에는 비례를 빼고 네. 지역구 도의원이 지금 4분이신데 네 분 중에 한 분만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시고 네. 나머지는 다 새누리당 의원님들입니다. 네. 거기서 또 어떻게 우연찮게 또 제 지역구에 우리 새누리당 의원이 안 계셔서 제가 지역 의원 이상으로 열심히 그렇겠네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네. 또 다행히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이 밀락 2지구 또 재개발 신도시 형성 단지라 지금 아파트라든지 주변 환경이 너무너무 활발하게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주 많이 발전을 했고요. 네. 경전철 7호선 또 결정이라든지 또
아까 동주선도 사실 미군 반환 공여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경기 북부가 또 유일하게 동주선뿐 아니라 의정부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군 부대가 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2017년도까지 다 이제 정리되고 이제 다 나가는 걸로 일단 결정이 났습니다만 아마 네네. 그것도 이제 나가봐야 사실은 아는 거고요. 그런 공여지나 또 부대 또 공여지 이런 부분에 뭐 복합 문화 단지라든지 또 K-팝 또 이런 단지 조성이라든지 굉장히 아마 의정부가 갑자기 정말로 많은 발전을 지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또 우리 동네 또 지역을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그 송산 노인복지관이 건립한 지가 사실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다 보니까 건물이 굉장히 노후가 됐더라고요. 노후됐는데 그 외부에 그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시 예산이 없어서 시에서 예산 지원을 못 받는다고 네, 네. 그 얘기를 하길래 그럼 도에서 제가 역할을 해주마 하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일단 특별 교부금 신청 중에 있고요. 아, 네. 그리고 또 그 공공미술도서관이 우리 또 송산동에 또 지금 들어올 계획입니다. 거기도 제가 이제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예산 또 어찌됐건 10억을 신청 중에 있는데 뭐 네네. 결과는 좋게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열심히 예. 해보겠습니다. 아우, 우리 네. 또 도연으로서 또 네. 역할을 하시는 네. 또 역할을 이렇게 다 하고 계세요. 비대가 아니에요? 지역구 같아요. 그러니까요. 혹시 제가 아까 실례했네요. 지금 아, 없다라는 거 취소. 아이가 아닙니다. 네, 의정부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께 한 가지 약속해 주는 순서로 오늘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나 홍서구, 나 박순자는 도민들을 위해서 꼭 이것만은 지키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는 순서거든요. 예. 오늘부터 카메라 보시고 멋있게.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 선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넥타이 너무 멋지십니다. 네, 선서도 좋습니다. 뭐 약속도 좋고요. 예, 좋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경기도의 홍서구는 경기 북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우, 진짜 남자 같으세요. 저도 불도저. 선서해야 되나요? 네네네네. 아, 네. 도민 여러분, 나 박순자 의원은 경기 도민을 위해 약속을 지키며 믿음을 주고 현장의 목소리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부지런한 의원이 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맞아요. 두 분 말씀하셨는데 의정부에서 수원 왔다 갔다 또 하셔야 되니까 의정부하고 동두천 네. 진짜 말씀 그대로 부지런한 의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워낙에 또 말씀하셨지만은 발전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동두천하고 네, 의정부 맞습니다. 해결할 문제도 네. 많고 그만큼 바쁘시다 네. 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경기도와 또 지역구에서 열심히 일해주는 두 분의 경기도 의원으로 네. 활동하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홍의원님 좋아하시면 짠으로 마무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